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동원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신반포 상가를 알게 되었고 또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문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계에 종사를 했습니다. 많은 곳에 있었지만 우선 여기는 재건축이고 집합 건물이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저의 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 금융을 전공하고 시행사를 자문하는 역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90년대 말까지는 계약경제일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지지옥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가 아니라 제일 큰 부동산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계약경제일보에서 99년도까지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부동산 서브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부동산 서브 경제연구소 초대 연구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동산 서브 이사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그러다가 또 2006년도에는 또 부동산 경제 TV라고 하는 방송국에 또 저는 대표이사로 옮기고 또 2008년도에는 또 동인천 민자 역사라는 곳으로 또 옮기고 또 2010년도에는 또 부동산 서브 감정평가법인에서 만든 투자자문본부의 대표도 하고 이래서 많은 경력을 거쳤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그다음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2003년, 2004년 이제 도시정비법이 새로 생길 때 그럴 때 제가 부동산 서브라는 회사의 부사장이면서 당시에 부동산 서브가 도시정비사업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도시정비사업단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도시정비사업단 단장을 맡음으로써 도시정비사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재건축 업무를 자문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서브에 본부장, 이사, 부사장 이렇게 하다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 아파트 단지 저 원베일리에 저희 그 부동산 서브의 회장님이 그 벼룩신문 회장님입니다. 벼룩신문에서 부동산 서브를 만들었거든요. 주원석 회장님의 동생분인가 누나인가 여기 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일이 있겠죠. 그러면 저 송동원이 어떻게 신반포 상가 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달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몇 명 선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그 위촉장을 올해 5월 달에 받은 그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시청 집합건물 상담실에서 상담도 하고 산하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신반포 상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신반포 상가의 구분 소유자 중 한 명인 지금은 이 관리단 설립에 주력을 하고 계신 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이거 관할 구청에서도 잘 모르고 하니 이거 좀 상담 좀 해달라 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 상담을 하게 됐고 마침 이 지역은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더구나 또 부동산 업무를 해본 사람이고 또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잖아요. 들어가는 이쪽에 원펜타스,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그 다음에 원베일리,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한복판에 있는 상가잖아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업무적인 전문가로서 어떤 욕심이 발동하게 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하게 되고 알아봐주고 찾아봐주고 벌써 한 2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 상담위원은 이렇게 자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단계까지는 뭐 다 무료로 자문을 해드립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몇 군데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는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고 정말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업무적 욕심도 발동하고 해서 신반포 상가 재건축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반포 상가가 왜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2016년부터 뭔가 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2025년까지 법 규정에 어떤 맞지 않은 진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 행위는 법에 맞아야 됩니다. 이 지금 신반포 상가는 아주 특이하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게 집합 건물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0명 앞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구분 등기가 된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뭐 40년 전에 해서 전체를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그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구분한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은 저도 부동산 업계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처음 봤고, 여기 서초구청의 담당 공무원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청 상담실에 공무원도 많이 상담이 왔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상가 소유주분들께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집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약에 전체를 공유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110명이 건물과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다면 이 건물은 100년, 1000년이 가도 뜯지도 못하고 개발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100% 동의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사업을 하듯이 한 사람이 다 사들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그 공산국가나 되면 이렇게 쫓아내고 할지는 몰라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가 과거에 토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합건물법에 구분등기요건을 갖추지 않는 엉망이긴 한데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치고 이런 집합건물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딱 떼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집합건물이거든요. 몇 동 몇 호를 딱 떼면 거기에 대지권은 몇 평, 그 다음에 건물 공유 부분은 몇 평, 전유 부분 몇 평, 요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딱 나눠져서 나오는 게 집합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토지는 전체 여기 대지권에 갖다 붙이를 않았습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거기는 아마 100명, 110명 전부 다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2층, 1층, 그 다음에 지상 1, 2, 3층 전체가 5개의 건물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 소유주들은 각각 지하부터 5층까지 그 어느 곳에 그냥 공유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전유 부분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공유 부분이 몇 평인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1층만 하더라도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복도가 있잖아요. 그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전혀 나누어져 있지 않죠. 등기부를 보면 누구누구 만약에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공유 부분과 전유 부분 합쳐서 전체 면적의 몇 회배만 나옵니다. 이 평가하기도 대단히 힘들고 법을 적용시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등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구분등기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가 이걸 구분등기 설계도 못하고요. 못하는 이유는 구분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건축법에 맞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개수하고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을 붙이다 보면 주차 대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겁니다.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 또 굳이 지금은 재건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만 잘 협조하면
재건축이 굉장히 수월하게 집합건물법으로 재건축을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수월합니다. 오히려 몇백 개씩 구분된 것보다가 더 수월합니다. 지금 전체는 여기가 구분 등기가 몇 개로 됐다고요? 5개. 5덩어리의 집합건물입니다. 요 옆에 지금 반포 파크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는 12세대잖아요. 12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거기보다도 더 작은 5덩어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집합건물 몇백 명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5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5명의 80%, 5명의 80%, 4명이죠. 4덩어리만 찬성하면 굉장히 수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소유주분들에게 자 여기 우리 상가로 할 것이냐 주상복합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묻고 찬반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도장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반대가 30%, 주상복합으로 하겠다 30%, 아니면 상가로 하겠다 70%, 뭐 이렇게 나와서 상가로 진행하겠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찬반이 법률적으로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가? 원래 그렇게 찬반에 그 동의서를 받으려면 재건축 결의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만약에 상가로 한다면 상가 설계 개요가 완벽하게 그냥 대충 설계를 제가 봤는데 그런 정도 설계가 안 됩니다. 그 설계, 공사비, 그 다음에 자금 개요, 기타 등등. 이제 일반 도정법에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준하는 그런 계획서도 붙어야 됩니다. 내가 기존의 상가를 몇 평 가지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상가를 몇 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금 청산을 환급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라도 정확치 않더라도 어바웃더라도 여기 표시가 되고 그것을 알고 동의를 해야 동의가 비로소 유효한 것입니다.